안녕하세요. 돈의경제입니다. 한국 반도체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연간 순이익으로 추월한 겁니다. 1999년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합병한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33년간 지켜온 반도체 1위의 벽을 SK하이닉스가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앞에는 더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수십조 원짜리 5년 장기 계약을 맺자고 줄을 서고 있고, D램 가격은 1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폭등했고, 세계 메모리 시장의 가격 결정권이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가 2027년에 애플과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을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이 위치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 AI 산업을 어떻게 지배하게 됐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1장, 27년 만의 대역전은 어떻게 가능했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은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HBM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D램은 데이터를 한 줄로 주고받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BM은 이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뒤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왕복 8차선 고속도로에 지하 터널까지 뚫은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일반 D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HBM의 중요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GPU가 제대로 성능을 내려면 옆에 이 초고속 메모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AI의 두뇌가 GPU라면 HBM은 그 두뇌에 정보를 공급하는 혈관인 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을 남들보다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전사적 역량을 HBM에 집중했습니다. 광노정 CEO의 경영 전략은 속도와 기술에 집중하는 HBM 퍼스트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62%입니다. 마이크론이 21%이고 삼성전자가 17%였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3를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HBM은 곧 하이닉스라는 공식이 시장에 각인됐습니다. HBM이 왜 이렇게 돈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HBM 제품의 판매 가격은 일반 DDR5 대비 5배에서 10배 높습니다. 그런데 생산 원가는 3배에서 4배 수준에 그칩니다. 쉽게 말하면 원가 100원짜리를 만들어서 300원에 파는 구조입니다. 팔면 팔수록 이익이 쌓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2024년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23조 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5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 47%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에서 47%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보통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면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47%라는 건 소프트웨어 기업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를 하드웨어 공장에서 찍어낸 것입니다. 재무 건전성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전분기 대비 10조 9천억 원 늘어난 27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2023년 60%에서 2025년 24%로 뚝 떨어졌습니다. 순현금 3조 8천억 원을 보유하면서 순현금 기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빚에 허덕이던 회사가 현금이 넘치는 회사로 탈바꿈한 겁니다. 주주 환원도 강화됐습니다. 주당 배당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했고 연간 총 1조 원 규모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2장, 빅테크가 무릎 꿇은 날, SK하이닉스의 진짜 파괴력은 실적 숫자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늘 구매자가 갑이고 제조사가 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빅테크 앞에서는 가격을 깎아주고 물량을 맞춰줘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SK하이닉스에 DDR5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D램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조건까지 논의 중입니다. 전체 계약액의 10%에서 30%를 선수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글도 SK하이닉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HBM뿐 아니라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D램 공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런 형태의 장기 계약은 메모리 시장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메모리는 가격 변동성이 큰 제품이라 빅테크들이 장기 계약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빅테크가 이제 장기 계약을 요청하는 이유는 메모리 품귀 현상이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D램 가격 변화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DDR4 고정 거래 가격이 2025년 3월에 1.35달러였습니다. 그게 지금 13달러로 급등했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10배입니다. 2026년 2분기에는 범용 D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58%에서 63% 추가 상승할 전망이고, 낸드 플래시는 70%에서 75% 급등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은 HBM을 포함해 일반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2026년 내내 사실상 완판 상태입니다. 만드는 족족 팔리는 겁니다. 완전한 판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체감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기름이 다 떨어진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기름 있는 주유소 앞에는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고 기름값이 아무리 비싸도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들은 높아진 원가를 수용하면서 대규모 선수금까지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모리 제조사들은 계약 종료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후 정산 조항까지 도입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기존 연 단위에서 수주 혹은 월 단위로 축소했습니다. 판매자가 모든 조건을 결정하는 초유의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3장. 삼성의 반격과 한국 반도체의 양강구도. SK하이닉스가 독주하는 동안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12일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면서 강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국제 표준보다 46% 빠른 동작 속도를 구현했고, 엔비디아가 출하 일정을 일주일이나 앞당겨달라고 요청할 만큼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삼성전자와 HBM97까지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도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2025년 2분기 17%였던 점유율이 3분기에는 35%로 급등했습니다. 단일 분기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쉽게 밀려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2026년에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HBM3E 시장에서 쌓아올린 신뢰와 양산 경험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동시에 강해지면서 한국 반도체 전체의 위상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D램 시장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 중 두 곳이 한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는 한국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0%에 달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265조 원으로 SK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을 244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준은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한국 반도체 두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을 넘어서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메모리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3년 좋으면 2년 나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고를 쌓아놓고 파는 방식에서 고객이 먼저 주문하고 그에 맞춰 생산하는
선주문 후 생산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익의 안정성이 훨씬 높아진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까지 전체 메모리 물량이 이미 완판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장, 투자자가 봐야 할 것들.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SK하이닉스의 강점은 집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HBM3 시장의 독보적 지위와 빅테크와의 장기 계약은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5,000원대의 주식을 산 어머니 덕분에 부억 원이 됐다는 사연이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3000%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통합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와 파운드리 로직 패키징을 모두 가진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HBM4 세계 최초 양산으로 기술력 회복을 증명했고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대 211조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MD와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어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반등이 기대됩니다. 두 회사 모두에게 해당하는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부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서버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메모리 비용이 기존 서버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이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3곳뿐이고 그중 2곳이 한국 회사입니다. 관련 수혜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HBM 후공정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가 대표적입니다. HBM은 D램 칩을 여러 층 쌓아 올리고 미세한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검사 장비를 만드는 리노공업도 수혜 기업으로 꼽힙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한국 기업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원하고 중국은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빠른 추격도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변수입니다. 마이크론도 미국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권력이 규모에서 기술로 이동했고 그 기술의 최전선에 SK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HBM이라는 황금알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낳고 있는 회사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4로 강력하게 반격하면서 한국 반도체 양강체제가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부를 장악하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27년 만에 삼성전자를 순이익으로 추월했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62%로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47%라는 제조업 역사에 없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빅테크가 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자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은 1년 만에 10배 가까이 올랐고 메모리 시장은 완전한 판매자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한국이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고 있듯이 반도체 원재료 하나 나지 않는 한국이 전 세계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앞으로 돈의경제 채널에서는 더 많은 국제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